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이런 속보가 떠서 속보를 뜨자마자 바로 고개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얼굴을 봤습니다. 이 대표도 혹시 동시에 확인을 했나 싶어서. 근데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몇 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계속 휴대폰을, 지금 이제 뭐 공판은 진행되고 있고 계속 휴대폰을 보다가 옆에 이제 김필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거든요. 김필성 변호사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소곤소곤 주고받기도 하다가, 또 김필성 변호사가 켜놓은 태블릿 PC를 보면서 뭐 대화를 하기도 하다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그 관련 속보, 뉴스 속보 올라오는 걸 보고 그 당시는 뭐 이 제목만 막 속보로 올라오던 상황이었으니까 혹시라도 뭐 한마디라도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기사도 보고, 또는 당에서 뭐 이러저러한 비서실에서 뭐 보고를 하거나 이런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검색을 하고 휴대폰을 보고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와중에 어쨌든 옆방에서 진행된 위증교사 사건 이 항소심 준비 기일은 31분 만에 끝났거든요. 이 위증교사 사건 법정이 좀 골 때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고 내가 위증했소이다라고 1심에서 자백했던, 그래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던 김진성 씨 측 변호인이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자백하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죠. 왜 그러냐면 1심 때는 준비기일을 한 2차례 했는데요. 그 극우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가 김진성 씨 변론을 맡았었습니다. 법정에 와서 이것이 본인의 의뢰인 변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인지, 아니 실제로 그 구분이 안 돼요. 이 배승희 변호사가 당시에 보면 이재명 대표 이 위증교사 사건 공판이 있기 전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막 합니다. 그럼 막 이재명을 비난하고 뭐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정작 법정에 나와서 또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나 또는 그 지지자들한테 우리 김진성 씨가 위협을 받고 있다, 가족들도 뭐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뭐 변론을 분리해달라거나 빨리 선고를 해달라거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변론을 하면서 우리 이재명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적 없고 마찬가지로 김진성 씨도 위증을 한 적이 없다, 그가 한 증언은 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양쪽 다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면 배승희 변호사가 무슨 소리냐, 내 의뢰인 유죄다, 내 의뢰인 위증했다, 그러니 이재명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한다, 내 의뢰인 유죄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배승희 변호사가. 그래서 배승희 변호사가 원했던 대로 결국 김진성 씨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 받았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 받았죠. 무죄 받은 이유는 그 전화 통화하면서 증언을 부탁한 것이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인 증언 부탁을 넘어서지 않는다, 위증을 교사한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고 배승희 변호사가 원하던 대로 본인의 의뢰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 지난번에 1차 준비기일 때 김진성 씨도 본인도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김진서 씨 측 변호인이 아니 우리는 검찰의 공소장에 맨 결론, 그러니까 당시에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것으로 하고 KBS 최철호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 그런 위증을 했다,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인데, 정작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진성 씨의 법정 증언을 6개로 조각을 내서
검찰이 공소장에 쓴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나머지 4개 발언, 부수적인 발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백했잖아 이거였어요. 자백했잖아. 네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거나 네가 거짓말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잖아. 그러니 유죄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아니 우리가 전부 자백한 건 아닌데 결론 부분에 대해서 자백한 건데 1심 판결을 하면서 보니까 발언을 6개로 증언을 쪼갰더라. 그래서 부분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자백한 건 아니야.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나머지 4개 증언에 대해서는 우리 자백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했더니 김진성 씨 본인이 나서서 아니 나 다 자백한 거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김진성 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검찰이 김진성 씨 콧두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콧두레를 톡 치면 따라오게끔, 반대로 가면은 스스로 아파서 반대로 못 가게끔. 무슨 얘기냐? 김진성 씨가 이 위증교사 위증 사건 말고 본인이 훨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알선 수재 사건, 수십억대 알선 수재 사건, 그리고 수억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건이 3개가 있는데 알선 수재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 관련해서 그 김인섭 씨, 뭐 정바울 씨 이런 이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김인섭 씨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김인섭을 도와서 로비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김인섭이 받은 70여억 원 중에 일부를 나눠받기로 한 혐의, 이게 있었고, 또 다른 알선 수재 사건은 그 도감청 방지 장치를 지자체에 납품해 주는데 우리가 로비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업자한테 그 수수료 30%를 받아먹기로 한 사건, 그 사건도 있어요. 이 2개의 알선 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쥐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될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아주 종특이에요, 종특. 과거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익성, 여러분 기억 되살려 보시면 익성이라는 그 사모펀드 사실상 실소유주 아닙니까? 조국 펀드 했던, 정경심 실소유주라고 했던 그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코링크피라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인 익성 관계자들 전부 입건만 해놓고 처분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서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증언하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짓을 이 사건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김진선 씨 코 꿰놓고 처분을 안 해요. 심지어 백현동 알선 수재 사건은 그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70몇억 원 받아먹기로 한 알선 수재가 인정이 돼서 1심, 2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유죄로 확정이 됐다고요.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인 김진성은 처분을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검찰은 둘러대요. 아니 우리가 수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거 그 알선 수재의 그 상대방 그 내용 그게 충분히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처분을 못 하고 있어요. 입증이 안 되면 불기소를 하든지요. 왜 쥐고 있습니까?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송치한 사건이 있습니다. 은화삼 cc, 경기도에 있는 은화삼 cc 주변 땅 수천억짜리 땅을 매입해주겠다면서 5억 원을 받아서 2억 원을 나눠 가진 사기 공범 피의자예요. 이거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해달라고 송치했거든요. 이건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김진성 씨를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하고 무혐의로 털어줬어요. 억대 사기 사건이에요. 그러니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는 3개의 카드 중에 하나는 이미 혜택을 받았죠. 아이고 나를 털어줬어. 나머지 2개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놓고 있으니, 그러니까 김진성이 본인이 나는 위증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왜냐면 검찰은 김진성 잡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잡아놓는 게 급선무인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 김진성이
자백을 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형량 얼마입니까?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나머지 알선 수재 사건 검찰에 잘 보여서 그거 무혐의를 털어주거나 유동규한테 해주듯이 공소사실 엉성하게 해가지고 무죄받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김성태 방용철한테 하듯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한테 호소를 해서 최대한 선처를 해주거나 이런 혜택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증언을 해도 내가 유죄라고 자백을 해도 벌금 500만 원밖에 안 받는 사건인데 그렇게 올가미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김진성 씨도 법정에 출석은 안 했는데 변호인만 출석을 했는데 변호인이 지난번에 그래서 이 변호인하고 김진성 씨하고 이게 의견이 좀 엇갈리니까 재판부가 둘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의견 합치를 보고 다시 얘기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견 합치를 한 걸 가져온 거예요. 변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저러 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뭐 1, 4, 5, 6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백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면은 뭐 또는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냐 또는 협의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던 그 답변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한 것이어서 무죄를 받았었으니까 그거는 무죄. 그리고 1심에서 유죄 나온 거는 우리의 다 의식이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 재판장이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1심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180도. 1심 때부터 그렇게 주장했어야 마땅하죠. 물론 검찰에 그렇게 올가미가 씌워져 있는 콧뚜레가 꿰어져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궁박한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상 이 증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번복됐을 경우에 그 번복될 당시에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번복될 당시에 이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었는지, 그래서 그 궁박한 처지 때문에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의 번복된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법 판례에 따른다면 김진성 씨가 저렇게 진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궁박했습니다. 그와 같이 검찰에 올가미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물론 김진성 씨가 다음에 또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아닙니다. 변호인하고 상의 안 된 거를 변호인이 얘기한 겁니다. 이러지 않는 한은. 근데 1심 때는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왜 항소심에 이르러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냐. 이게 지금 쟁점으로 불거졌잖아요. 재판부가 지난번에 그랬단 말이에요. 김진성 씨 변호인을 향해서 또는 검찰을 향해서 김진성 씨는 근데 아직도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공범은 기소가 돼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김진성 씨는 아직도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한테 뭐라고 하냐면 김진성 씨 관련된 사건들 진행 현황,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했고 어떤 이유로 처분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진행 경과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의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진성 씨가 진술 번복한 거에 대해서 혹시 검찰이 회유 압박한 것 아닌지 재판부가 의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김진성 씨가 그와 같이 재판부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에 기대어서 맞습니다라고 하면, 만약에 검찰이 지금 나중에 뒤늦게 이 사건을 김진성 씨 알선 수재 사건을 기소한다고 쳐요. 그러면 김진성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재번복을 해서 검찰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사건 기소한 거에 대해서 보복 기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공소기각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마
이 변호인이 설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겁니까 1심에서. 자기 의뢰인은 제쳐두고 오로지 이재명만 잡기 위해서라면 내 의뢰인 유죄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변호사가 있었으니